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MAPCM 영업관리 챕터 7 Salesperson Performance 영업사원 성과. 이번엔 Motivating the Salesforce Salesforce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동기부여의 심리적 프로세스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Motivation. 산업심리학자, 조직심리학자들은 동기부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고 합니다. 먼저 1. Initiate action on a certain task. 특정한 과업, 특정한 과제에 대한 행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expend a certain amount of effort on the task. 그 과제에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며. 세 번째, persist in expending effort over a period of time.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노력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 그것을 동기부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책에서는요, expectancy theory, 기대 이론이라고 알려진 그 동기의 어떤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력의 양,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노력의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job, activity, task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노력의 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활동이죠. 활동을 하면 우리 그 지난 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활동, 성과, 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졌었죠. 자, 그래서 활동, 성과, 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expectancy가 있죠. 이게 이제 기대죠, 기대. 그 다음에 instrumentality, 저번 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구성. 그 다음 valence for reward, 리워드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즉 리워드의 유의성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또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expectancy, 기대는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게 동기부여에 영향을 직접 주고요. 그 다음에 instrumentality, 이것은 성과를 내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게 instrumentality인데요. 이게 그 성과에 대한 밸런스를 주고요. 또 한 가지는 리워드에 대한 밸런스 뭐냐면 이 리워드가 나에게 얼마나 바람직한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가. 리워드가 좋을수록 성과를 내야겠다는 어떤 성과에 대한 중요성, 성과를 내야겠다는 나의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성과에 대한 밸런스, 즉 성과에 대한 유의성입니다. 그래서 도구성과 리워드에 대한 유의성이 바로 성과에 대한 유의성을 낳고요. 그 성과에 대한 유의성이 또 모티베이션을 만들어내고요. 또 이 모티베이션이 노력의 양을 키워주고요. 그래서 행동을 하게 하고 성과를 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리워드를 받게 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이것을 기대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영업사원의 그 비유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노력의 강도입니다. 노력의 강도, 노력의 강도고요. 그래서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면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면 보상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기대라는 게 뭐냐면 활동을 하면 성과가 오를 것이다 라는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에서의 어떤 그 확신 같은 거예요. 이걸 바로 기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내면 보상이 따를 것이다, 그런 확신은 도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가가 바로 보상의 유의성이고요. 그래서 도구성과 보상의 유의성이 성과를 향한 나의 어떤 나의 의지, 그런 걸 만들죠. 성과를 내야겠다, 성과가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가 라는 성과의 유의성을 만들어내고요. 그것이 동기부여의 힘이 되고, 또 기대도 동기부여의 힘이 되죠. 기대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영업을 하면, 열심히 일하면 성과가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고요. 그래서 이 기대와 성과의 유의성이 동기부여를 낳고,
동기부여는 노력의 강도를 키우는 역할을 해서 또 활동, 성과, 보상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게 되는 이런 모델이 바로 기대 이론 모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노력하면 성과가 높아질 것임, 이게 바로 expectancy, 기대고요. 성과가 높으면 높은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instrumentality, 즉 도구성이며 보상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가, 이게 바로 보상에 대한 valence, 유의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valence for performance, 성과에 대해 성과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말할 수 있는 valence for performance를 키우고요. 이것이 바로 동기부여를 낳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지난 장에 나왔던 것처럼 활동, 성과, 보상이라는 모델이 있었죠. 이걸 좀 더 이제 기대 이론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면요.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기대죠. 그것이 기대였죠. 그게 expectancy였었고요. 성과를 내면 보상이 따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instrumentality, 도구성이었죠. 그리고 보상이 나한테 얼마나 좋으냐. 보상이 별로 보잘것 없으면 난 열심히 안 하려고 할 거잖아요. 하지만 보상이 좋다면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노력을 할 테고요.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유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성과를 내고자 하는 성과를 내가 얼마나 바람직하게, 성과를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생기겠죠. 커지겠죠. 그러면 그 커지는 게 바로 여기서 바로 동기부여가 생겨서 활동의 노력을 즉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에너지원이 되겠죠.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expectancy, 기대, instrumentality, 도구성, 그 다음 valence for reward, 보상의 유의성, 요 세 가지가 업무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기를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먼저 여러 번 반복해 설명을 드리지만 expectancy는 기대입니다. 기대 또는 기대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노력을 하면 성과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연관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expectancy, 즉 기대고요. 두 번째는 instrumentality입니다. 도구성은 내가 성과를 내면 보상이 따를 것이다. 이 관계, 이 인과성이 바로 도구성입니다. instrumentality. 그 다음 valence for reward입니다. 이것은 리워드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가, 리워드가 나에게 얼마나 바람직한가, 리워드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냅니다. 리워드가 중요할수록, 리워드가 나한테 매력적일수록, 좋을수록 나는 더 열심히 일하고 싶겠죠. 동기부여가 세지겠죠. 이것이 바로 valence for reward입니다. valence for reward는 보상에 대해 얼마나 이것이 나한테 좋은가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적 리워드, intrinsic 리워드 뿐만 아니라 extrinsic 리워드 둘 다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게 다시 나왔죠. 자,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expectancy, 기대죠, 기대.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날 것이다. 요게 이제 expectancy 이론에 나오는 건데요. 빅터 브룸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게 expectancy입니다. 위키백과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번 참고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기대는 열심히 일하면 성과가 날 것이다. 도구성은 성과를 내면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유의성은 보상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유의성은 뒤에 valence for reward, valence for performance라고 있는데 valence만 따로 떼서 얘기하면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나타낸 것이 바로 valence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대로 돌아왔습니다. 기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대의 정확성과 기대의 크기가 있습니다.
기대의 정확성은 내가 노력을 하면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를 얼만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accuracy of expectancy입니다. 두 번째, magnitude of expectancy는 expectancy에 대한 크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날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의 크기죠. 인식의 크기죠. 이게 바로 magnitude of expectancy입니다. 자, 세 번째는 instrumentality, 도구성입니다. 도구성은 성과를 내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구성의 정확도와 도구성의 크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구성의 정확도는 성과와 보상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확실한가에 대한 얼마나 클리어한가 요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true linkage, 진정한 연관성을 이게 얼마나 확실한 연관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accuracy of instrumentality입니다. 자, 이번엔 도구성의 크기입니다. 도구성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도구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는 바로 회사의 보상 계획, compensation plan입니다. compensation plan이라는 얘기가 바로 reward를 이제 나타내는 플랜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과를 내면 이러이러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문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내면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도구성의 크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겠지요. 영업사원의 개인적 특징도 도구성 추정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대요. 이를테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얼마나 통제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나 스스로가 나는 내 환경, 내 스스로 삶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야 뭐 운이야 복불복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나 스스로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내가 나 스스로 내 운명을 나의 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내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성과 개선이 더 많은 보상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더 세단 얘기예요. 즉 내부 통제력이 강할수록 도구성, 즉 인스트루멘탈리티의 크기도 커진다. 자, 이번엔 리워드의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for 리워드. 리워드가 나에게 얼마나 바람직한가. 리워드가 별거 아니라면 돈도 별로 안 주고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그 리워드가 내가 아무리 성과를 내도 리워드가 너무 작다면 동기부여가 잘 생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보상의 유의성, 즉 밸런스 for 리워드는 리워드가 얼마나 나에게 좋은가, 얼마나 바람직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동기부여 모델이 영업사원의 노력과 성과를 예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동기부여가 노력의 양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노력의 양을 동기부여가 영향을 주고 동기부여가 영향을 주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과를 예측할 때는 여기 있죠? 예측할 때는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 이러한 변수도 함께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기부여에 대한 영업사원의 개인적 특징의 영향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개인적이라는 부분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퍼스널, 여기도 퍼스널이 있죠.
어느 정도 일부 영향을 줍니다. 동기부여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먼저 만족. 자, 음, 자, 메슬로우, 헐츠버그, 올더퍼의 이론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론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높은 순위의 보상은 낮은 순위의 보상에 만족하기 전까지는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낮은 순위의 보상에 만족을 한 연후에야 높은 순위의 보상을에 대한 그 평가가 더 높게 평가된다는 얘기죠. 낮은 수준의 보상에 만족한 후에야 높은 수준의 보상이 나에게 높게 평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Hierarchy of Needs와도 이제 연관된 개념인데요. 이 개념도 니즈가 아랫단계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으면 윗단계의 니즈가 생기지 않는다. 잘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영업사원이 낮은 순위의 보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순위의 보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 자, 영업사원의 개인적 특징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어떤 특징이 또 있을까요? 바로 데모그래픽, 인구 통계적인 특징이 있겠죠. 나이, 영업사원의 가족 구성, 교육 수준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직무 경험, 잡 익스피리언스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모티베이션에. 그 다음에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심리적 특질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 나오면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요. 니즈를 나의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성향, High Need Achievement. 두 번째, 내적 통제 성향.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운명을, 나의 환경을, 나의 길을 나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Internal Locus of Control이 높은 사람이고요. 아니면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적 통제 성향이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버벌, 언어적인 인텔리전스 기능, 제너럴 셀프 이스팀, 전반적인 자존감,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자존감.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책에서요. 성과 귀속. 귀속이란 얘기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 이 결과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 그리고 중요한 결과들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원인을 확인하고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을 성과 귀속, performance attribu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과 상승 또는 성과 하락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일어났을 때 어떤 요인들이 성과로 이어지는가, 즉 성과에 대한 애트리뷰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개인적 기술 그리고 능력 같이 퍼스널 스킬과 어빌리티 같이 안정적으로 회사 내부에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잘 바뀌지 않는 요인입니다. 이를테면 회사의 내부 보상 시스템 같은 것도 안정적인 내부 요인이겠죠. 두 번째는 불안정적인 내부 요인입니다. 이것은 바뀌기 쉬워요. 시간에 따라 변동되기 쉬운 요인입니다. 이를테면 영업사원들 사이에 영업구역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이거는 분명히 내부적 요인이죠. 우리 회사 내에서 일어난 분쟁이니까. 그런데 이런 분쟁이 항상 꾸준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돌발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unstable internal factor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table external factor입니다. 외부 요인은 외부 요인인데 안정된 외부 요인입니다. 제품 광고를 하는데 정부 규제가 심해요. 이 정부 규제는
옛날부터 심했고 지금도 심한 거예요. 이것은 안정된 부정적 요인이죠.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한다. 이것도 외부 요인이죠. 하지만 이것도 원래부터 있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스테이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부정적인 영향의 사례가 있지만 긍정적인 사례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불안정된, 불안정한 외부 요인입니다. 이를테면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쉬운 예를 든다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같은 거예요. 이것은 뭐 원래부터 불매운동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일본 제품 많이 잘 팔렸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안 팔릴 수도 있는 이런 것이 이제 unstable external factor죠.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광고 캠페인, 그럼 이건 외부 요인이니까 우리가 한 건 아니겠죠. 뭐 정부 광고든 아니면 뭐 경쟁자의 광고든 그런 광고 때문에 뭐 우리 시장이 한꺼번에 같이 커졌다든지, 예, 도움을 받거나, 예, 행운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예, 그런 것 같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를 변동성이 큰 불안정한 외부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내부, 불안정한 내부, 안정된 외부, 불안정한 외부, 이렇게 네 개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성과, 나쁜 성과가 날 수도 있는데, 안정적인 요인들을,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좋은 요인들은 플러스 요인을 주겠죠. 네. 그리고 나쁜 요인들은 여기 부정적인 요인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요. 특이한 게 지금 두 개가 보이죠. 하나는 unstable external cause, 이런 요인은 영향을 잘 안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0이라는 얘기는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영향을 왜 안 주나? 바로 불안정한 외부 요인은 발생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대라는 거는 예측할 수 있어야 기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unstable한 거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기대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expectancy가 나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바로 요 화살표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요. 플러스예요. 여기 플러스가 이상한 거죠. 다 부정적인 건데 왜 플러스지? 왜 그러냐? 나쁜 성과를 이를테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두 번째. 사기 침체 같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인데, 부정적인 부분으로서 불안정한 내부 요인인데요. 나쁜 성과를 초래하는 불안정한 내부 요인은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살표 방향을 잘못했는데 여기 아니고 플러스인데요. 이게 부정적인 건데 플러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상한 부분이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외부 요인은, 그러니까 나쁜 성과를 초래하는 불안정한 내부 요인이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교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사원의 개인적 특징과 동기부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영진들의 시사점이라는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룰 내용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 절은 경력의 단계 및 영업사원의 동기부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경력의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exploration, 탐색, establishment, 정착, maintenance, 유지, 그 다음에 disengagement, 이탈,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exploration, establishment, maintenance, disengagement, 이런 도표로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색 단계입니다. 영업사원이 이제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그런 초기 단계죠. 이때 어떤 관심사를 가질까요? 바로 적절한 직업적 분야를 발견하기. 즉, 이 영업이라는 게 나한테 잘 맞나? 하고 하는
어떤 초기 단계에서 탐색 단계에서 영업사원들은 나의 일에 대해서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할 거예요. 자, 초기 단계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 어떤 업무를 할까요? 일을 잘해야죠.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을 배워야겠죠. 그 다음에 조직에서 기여하는 일원이 되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할 테고요. 자, 이 단계에서의 개인적 도전은 뭐가 있을까요? 아직은 내가 영업사원으로서 자아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은 내가 영업사원이라고 나 스스로가 내 아이덴티티가 스스로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이 아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 직업적으로 어떤 그 영업사원으로서의 직업의식, 자아 개념을 확실하게 확립을 해야 하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과제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심리적인 니즈는 어떤 걸까요? 처음이니까 막막해요. 누구의 서포트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동료, 피어들의 억셉턴스, 동료들의 인정과 지지, 나를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뭔가 도전적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난 아직 젊고요. 난 처음 시작하니까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도전적인 일들을 바랄 수 있겠죠. 자, 탐색 단계의 그 영업사원들의 동기부여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탐색 단계 영업사원은 기대와 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요. 이를테면 내가 열심히, 아직 확신이 적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아직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도구성이 나왔으니까 도구성은 뭐예요? 내가 성과를 내면 많은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것도 좀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성장, 그 다음에 인정, recognition 이런 것 같은 상위 수준의 보상에 대한 유의성이 높아요. 유의성이라는 얘기는 중요성이죠. 바람직성이고 내가 얼만큼 중요시하는가에 대한 것이 유의성이죠. 개인적 성장, 그 다음에 인정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도와주는 감독. 감독이 서로 막 감시하고 뭐 이렇게 뭐 평가만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형태의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탐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심리적인 관여가 적어요. 심리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만족도도요. job satisfaction도 꽤 low, 낮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정착 단계입니다. 이제 슬슬 영업사원의 일이 나한테 좀 맞고요. 정착을 하는 단계입니다. 안정화 단계죠. 자, 이때 관심사는 나의 경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에요. establishing 시키는 것이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 뭘 해야 할까요? 나만의 전문 기술, 나만의 노하우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내가 이제 초보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지금 정착된 세일즈 퍼슨이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상 이제 초보가 아니에요. 나 스스로 좀 더 많은 어토노미, 더 많은 자치성을 갖고 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는 나만의 창의성, 그리고 혁신성을 개발하고자 해요. 자, 그런데 이 단계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내가 초보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지만 난 좀 더 높은 자리를 가고 싶어. 그러기 위해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이러한 압박이, 이러한 도전이, 이러한 과제가 있겠죠. 또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 대해서 정착이 됐고요. 그러면서 나는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되고 아무튼 신입사원 때보다는 더 회사에 더 몰입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과 회사 사이에 어떤 그 워라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직업과 가족의 밸런싱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개인적 도전 과제이다. 자, 정착 단계의 영업사원의 바라는 바는 뭘까요? 성취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받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치를 바라죠. 나 스스로 어느 정도는 나 스스로가
스스로 자치성을 갖고 일하고 싶어. 그 다음에 경쟁,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자, 정착 단계에서의 어떤 동기부여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 이때 영업사원이 기대에 대한 기대와 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습니다. 기대라는 얘기는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날 것이라는 확신, 도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내면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확신이죠. 이게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급여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진이나 인정, 회사 내에서 인정받는 것, 포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 포함해서요. 승진이나 레코그니션에 대한 유의성은 더 높대요. 급여보다도.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큰 기대,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3단계예요. 유지 단계입니다. 이제 성장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의 영업사원의 관심사는 어떨까요? 바로 내가 성취한 것을 꾸준히 홀딩온,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가능한 방향 재설정과 함께 경력을 재평가하고자 합니다. 유지 단계는 지금까지 내가 성장해 온 방향으로, 성장해 온 속도로 그 정도의 파워로 성장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성숙기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새로운 방향, 새로운 방법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경력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자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업무와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 좀 더 넓게 보는 시야를 키워야 할 때입니다. 예,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해지고요, 안정되는 때니 안정을 추구해야 할 때니까요. 자, 이때의 개인적 도전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높은 성과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 사실 성장기를 거쳤기 때문에 리워드가 좀 성장기 때보다 이 전에서 말했던 accomplishment, establishment, 그때의 단계보다는 리워드가 더 적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적은 리워드를 받을지언정 동기부여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동기부여는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도전이죠. 그리고 유지 단계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은 어떤 중년 영업사원일 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에이징, 나이 먹음에 대한 걱정과 우려, 그리고 성취한 것에 대한 어떤 내 성취가 많이 줄고 있구나 하는 실망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실망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 다음, 동기부여와 생산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위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고요. 자, 이때의 유지 단계에서 심리적 니즈는 뭐가 있을까요? 감소된 경쟁력이에요. 감소된 경쟁력을 원하는 건 아니겠죠. 감소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이 감소된 경쟁력 하에서도 효과적으로 경쟁해야 해 하는 니즈가 나한테 있겠죠. 두 번째는 직무 안정성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젊은 동료들을 도와줘야겠다 하는 니즈가 있겠죠. 자, 유지 단계의 영업사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구성과 그 다음에 프로모션에 대한 도구성에 대한 도구성이 떨어집니다. 도구성이라는 얘기는 성과를 내면 큰 보상이 있겠지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지금 떨어지고요. 그 다음 프로모션, 승진, 진급에 대한 유의성도 별 이제 큰 기대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유의성, 더 이상 진급에 대해서도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것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 인정과 존경을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밸런스, 중요성은 계속 크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ncreased pay, 급여 증가에 대한 유의성은 다른 때에 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급여 증가에 대해서는.
자, 여기까지가 3단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4단계는 이탈입니다. 이탈은 이제 영업사원 일에서 이제 경력을 마무리하고 떠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때죠. 그래서 주요 관심사는 경력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completing.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업무 외적인 곳에서 강력한 자아정체성이 생깁니다. 나라는 사람이 영업사원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가장 컸었는데요. 슬슬 이제 영업사원 일을 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다른 일자리, 다른 직무로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 갑니다. 하지만 성과 수준은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 도전은 뭐가 있을까요? 경력을, 그러니까 이게 성과죠. 경력에 대한 어떤 accomplishment, 달성한 것,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예, 이게 이제 이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나의 셀프 이미지, 자아 이미지를 어드저스팅, 다르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자, 이때 이탈 단계의 영업사원이 갖는 심리적인 니즈는 뭘까요? 조직과 그리고 조직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조직으로부터 분리하고, 예, 조직인으로서의 삶과 으로부터 나를 이제 분리해내는 거죠. 일종의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탈 단계의 영업사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이때 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아요. 도구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성과를 내면 많은 보상이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좀 더 줄어들고요. 그 다음 높은 수준 및 낮은 수준의 리워드에 대한 유의성도 낮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존경받는 것을 아직도 원하지만 이것이 추가적인 effort, 추가적인 노력을 막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것이 막 크게 동기부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존경받는 것은 좋지만 존경받고 싶어서 내가 막 더 열심히 일하지는 않는다는 게 이탈 단계의 영업사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나오는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플래토잉이에요. 플래토잉은 disengagement, early disengagement, 조기 이탈이란 뜻으로 쓰이는데요. 일종의 정점을 찍고 실적이 정체되어서 결국 영업직에서 이탈하는 그런 현상을 플래토잉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고점에서 겪는 슬럼프 같은 거죠. 플래토란 말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어서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캠브리지 사전 찾아보니까 이런 고원, 그 다음에 큰 변화 없이 그냥 일정한 그런 기간을 플래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즈니스 잉글리시라는 곳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활동, 매출, 이익 등이 빠른 성장 후에 침체를 겪는 그런 단계, 바로 요 단계죠. 고점에서 겪는 어떤 침체, 슬럼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플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래토잉 현상은 왜 생길까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업사원이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는데 더 이상 올라갈 계단이 보이지 않는다. Lack of clear career path. 두 번째는 이 영업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boredom. 세 번째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실패할 때, 이때 바로 플래토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플래토는 회사로서 볼 땐 굉장히 낭비죠. 예, 그래서 플래토가 생기지 않고 이 슬럼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주 승진을 시켜주면 좋대요.
그리고 수익이 높고 도전적인 구역을 주는 거예요. 영업사원들은 자기마다 구역이 있잖아요. 테리토리라고 하는 구역을 더 수익 높고 도전적인 구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한 boredom, 지루함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한 단계 높은, 급이 높은 그런 클라이언트, 그런 고객사, 그런 거래처로 배정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성과를 낸 영업사원을 핵심 거래처를 관리해주는 그런 포지션으로 승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래 플래토잉이라는 게 내가 올라갈 사다리가 보이지 않을 때 생긴다고 했을 때 사다리를 나에게 보여주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면 플래토가 안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즉 아까 이야기한 것과 이제 이어져서 얘기하는 건데요. 직무의 다양성을 증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의 의무와 책임, duty와 responsibility의 변화를 frequent하게, frequent change in job duties and responsibility. 직무의 의무와 책임을 자주 변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플래토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직무 변경을 좋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해주는 거예요. 좋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직무 변경, job change를 해주면 좋다. 자, 환경적 조건이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적 영향이라는 게 좀 거시적인 부분이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경쟁,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즉 테크놀로지의 변화의 속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경쟁적 포지션의 강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 외부적 요인은 보통 강점이라는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래서 기회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책에 나오고 있고요. 자, 조직 관련 변수가 동기부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아까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도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었죠. 봅시다. 어떤 부분의 조직적 요인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줄까요? 바로 closeness of supervision, 감독의 근접성입니다. 이거는 감독을 매니저가, 보스가 영업사원을 얼마나 가까이서 감독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얼마나 밀접하게 감독하느냐. 스팬 오브 컨트롤은요, 어떤 관리자가 영업사원을 얼마나 많이 폭넓게 관리하느냐, 폭넓게 통제하느냐에 대한 거죠. 좁게 꼼꼼하게 할 수도 있고요, 넓게 느슨하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스팬 오브 컨트롤이고요. 세 번째는 영업사원과 관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빈번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프리퀀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Earning Opportunity Ratio라는 약간 낯선 용어가 나옵니다. EOR이라고 약자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잘 쓰이는 용어도 아니고 구글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책에서만 나오는 용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EOR은 소득 기회 비율, Earning Opportunity Ratio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회사가 주는 보상 평균 액수, 그게 분모고요. 분자는 최고로 많이 받는 영업사원의 보상액이에요. 이게 크면 클수록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급여에 대한 유의성, 즉 급여가 크니까 큰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급여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따지는 급여에 대한 유의성도 커질 거예요. 자, 교재에 나오진 않지만 시험에 나왔던 이야기 몇 가지만 하고 이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도로 동기부여된 영업사원의 특징, highly motivated salespeople의 특징인데요. 자, 어떨까요? 1. takes initiative, 주도성을 갖는다. 이니셔티브는 주도성 또는 주도적 계획을 얘기하죠. 두 번째, expends effort, 노력을 기울인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세 번째, persistent, 끈질기다. 요 세 가지 특징이 고도로 동기부여된 영업사원의 특징이라고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7 Salesperson Performance Motivating the Sales Force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